자, 봅시다. (21번) 문항이요. 지금 내 앞에 게임기, 노트북 같은 게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규칙이 뭐냐면, 일단 입력은, 초기 입력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나 뭐를 입력한대요? 1을 입력한대요. 초기 입력 1이다. 그런데 두 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A 버튼을 누른다라는 것은, 규칙 자체가 A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뭐를 곱하기 호로록 어떤 수를 곱할 거냐면 2분의 루트 2 거기에 더하기 루트 2i 이 녀석을 곱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B 버튼이요. B 버튼을 호로록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나는요 어떤 수를 곱하는 거냐면, 자 가로치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곱한대요.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건 최소 A 버튼과 B 버튼을 이걸 섞을 건데, 괜찮아? 도대체 요거 또는 요거를 누르는 거야. 나는 한 번씩 A 버튼 또는 B 버튼 둘 다 누르는 건 안 돼. 괜찮습니까? 얘를 잘 조합했을 때 최소 몇 번을 다시 눌러야, 몇 번을 눌러야 그 결과가 다시 1이 등장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 때 드는 생각은, 나는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우리는 곱셈 연산의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곱셈 연산의 무슨 원? 항등원. 처음 고등수학 상을 개념 강의할 때 내가 요 항등원과 역원의 이야기를 잠시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항등원과 역원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그 당시, 그 시절 A의 영승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는 어떤 구조로 1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또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불리는 것을 A분의 1로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역원과 항등원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여튼 1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곱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 1 곱하기 a도 1, 1 곱하기 5도 1 이런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는 거지. 최소 버튼이다 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차피 A 버튼 한 번 또는 B 버튼 한 번 누르게 되면 절대로 1이 될 수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차피 지금 i가 있고 i가 있어요. 그치? 그럼 최소 2번을 눌러보고 싶단 말이지. 나는 지금 실수 없이 문제를 풀고 싶어요. 실수 없이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누른다 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조사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A를 이렇게 2번 누를 수 있어요. A 버튼 누르고 이렇게 갈까? A 버튼 누르고 A 버튼 눌렀다는 거야. 그리고 또는 A 버튼 누르고 B라는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B 버튼 누르고 A 누를 수도 있고, BB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얘네가 같다는 세상이죠. 왜? 곱셈 연산에서는요, 그치?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따로따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나열해가면서 뭔가 규칙을 찾고 싶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눌러보는 거예요. 나 A라는 버튼을 2번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부터 따로 계산하세요. 나 분모를 제곱하면 4요. 그리고 분자를 뭐 하자는 거죠? 제곱하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물었을 때 어차피 루트 2를 제곱하면 2, 루트 2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 소거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냥 4i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나의 결과는 i구나. 그쵸? 그리고 A가 B라는 버튼을 눌러보자는 거야. 그쵸? 그럼 나는 다시 분모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여러분 눈에도 합차가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동그라미 내가 세모라고 한다면 난 마이너스 동그라미 나는 세모, 그치? 그래서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세모 마이너스 동그라미, 그치? 그럼 합차에 의하면 세모를 제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2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를 제곱하면 2예요. 그쵸? 나는 걔를 뭐 하는 거죠? 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괜찮아? 그리고 나서 B라는 버튼을 다시 2번 눌러보자는 거지. 그럼 나는 호로록 4분의, 그쵸? 나요, 제곱하고 제곱하면 소거가 되고 나는 마이너스 몇 i가 된다? 4i가 된다는 세상이에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i구나. 그치? 아, 이렇게 2번 누른 총 2번을 누른 총 결과를 다 가져다 썼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난 이제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3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3번. 일단 기분이 좋은 것은 일단 2번 눌렀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요? 그렇지? A 한 번, B 한 번 눌렀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나는 4번은 확실하게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괜찮습니까? 왜? 얘를 제곱하면 1이기 때문에 뭔진 모르겠으나 A 2번과 B 2번을 누르게 되면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럼 나의 의심사항은 최소 몇 번 눌렀을 때 1이 나오냐라고 묻고 있으니 3번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3번에서 누른다는 건 어차피 곱셈 연산은 교환 법칙이라는 게 만족하니까 A를 3번 누를 수 있어요. 또는 A 2번에 B 한 번을 누를 수도 있고 A 한 번에 B 2번을 누를 수도 있으며 B 3번을 누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이젠 자 이렇게 갑시다. 나 A 2번 누른 게 얘예요. 얘랑 곱하세요. 그럼 A 3번 누른 거 맞지? 그러니까 I는 어차피 탄생할 수밖에 없어. 꺼져. 괜찮아? 그런 다음에 얘랑 A 2번에 B 한 번. 어차피 I가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꺼지세요. 그쵸? 마찬가지로 꺼져주세요. B 3번 누른다고 해서 꺼져주세요. 3번에는 절대로. 괜찮습니까? 우리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그냥 몇 번? A 2번, B 2번 누르면 되더라. 그래서 4번 누르면 나오겠네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28번. 요 개념은 정말 너무 많이 쓰여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28번 문항을 풀기 전에 개념을 정리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봐봐요. 나요, 이번엔 좀 확장되게 A-3 곱하기 B-3 이 0이 돼요.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개의 가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걸 우리는 한글로 뭐라고 말한다고? A는 3 또는 2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B는 3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생각 속에서는 앞에 가로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뒤에 가로가 0일 수도 있더라. 하여튼 앞에 또는 뒤가 0이 돼서 우리는 곱해서 0이 됩니다. 이 뜻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난도 문항, 특히 확률 파트에서는 얘를 디테일하게 케이스 분류해야 될 때가 반드시 와요. 무슨 소리냐면 이 또는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실질적으로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야.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뭐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해. 케이스 분류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3가지의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A가 3이고 B가 0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A는 뭐가 아니고 3이 아니고 B는 3이라고 갖다 써야지. B는 3이다. 이럴 수도 있고 세 번째요. A가 3이고 B가 3일 수 있어요. 자, 1번 케이스는 앞에 가로가 0, 뒤에 가로는 0이 아니에요. 하지만 0 곱하기 0이 아닌 놈 그래도 0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0은 아니지만 뒤에 가로가 0이라서 둘이 곱하면 0입니다. 이런 뜻. 나요. 둘 다 3이래요. 그치? 그러면 앞에 가로도 0, 뒤에 가로도 0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 또는이라는 접속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되며 이 세 가지의 접속사를 잇는 건 우리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또는이라는 요 접속사를 써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여튼 이 세 가지의 케이스는 A가 됐던 B가 됐던 아니면 A, B 둘 다 됐던 간에 괜찮습니까?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뭐다?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A와 B 중 적어도 한 놈은 3이 돼야지만 우리 둘의 가로를 곱했을 때 0이 됩니다. 예. 요런 표현들이 다 동치 표현이에요. 그러면 28번 문항에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건 내가 너에게 제시문을 이렇게 줄 테니 너는 이 개념에 의하여 이렇게 수학적인 식을 작성할 수 있니? 작성할 수 있겠니? 얘를 물어본 거예요. 괜찮습니까? 물론 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야. 그럼 볼게. 28번 문항을 보는데 지금 나한테 세 실수 x, y, z가 있대요. 그런데 가라는 조건이 와요. 가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x가 있고 y가 있고 ez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있는데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썸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한글을 보고 수학적인 식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됩니까? 아이고, x-3 곱하기 가로를 3개 만드는 거예요. y-3 곱하기 2z 마이너스 3 3개의 가로를 곱해서 는 0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 괜찮습니까? 앞에 가로가 0 또는 뒤에 가로가 0 또는 세 번째 가로가 0이 됐을 때만 이 일이 일어나는데 괜찮습니까? 그것을 x, y, e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 괜찮습니까? 해석 가능하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를 세우는 행동이요? 식을 세우는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젠 나라는 조건을 볼게요. 나라는 조건을 봤더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의 3배 x 더하기 y 더하기 2z. 야, 너 뭐야? 얘가 xy 거기에 더하기 2yz 더하기 2gx 이걸 줬거든요. 짱나요. 왜 짱나는 거냐면 너무 복잡해요. 너 복잡해. 괜찮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정체 뭐니?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런데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요. 답을 볼게요. 답 자체를 보시면 지금 어디다 써야 돼요? 어디다? 여기다 답을 쓸까? 여기다 답을 쓸까? 답 자체를 보게 되면 10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z 그냥 곱하기는 생략할까요? 곱하기 10xy z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래요. 수학 문제는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요걸 파악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선생님이 무슨 소리라는 거냐면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수학 문제는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순간에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그 순간에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개연성을 찾으셔야 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난 문제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미지수는 몇 개야? 3개예요. 미지수 몇 개라고? 3개야.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식이 얘 보고 식 하나 만들었어? 그럼 식 하나 있고 여기 식 하나 있어? 일단 식의 개수가 부족해. 뭐라고? 식의 개수가 지금 뭐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맞아?
그러면 마음에 드는 생각 자체는 x, y, z의 값을 절대로 정확하게 구할 수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괜찮아? 그럼 거기서 이제 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게 부정방정식인가? 왜냐면 우린 식의 개수가 부족했을 때, 괜찮습니까?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된단 말이지. 얘. 그럼 그런 문제인가? 아니면 또는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인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치? 그럼 나는 개연성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개연성. 자, 내가 구하려는 x, y, z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어차피 10배니까 x, y, z라고 불리는 건 과연 이 조건 속에 살고 있나 보는 거예요. 괜찮아? 아니요. 이 조건 속에서는 x, y, z에 대한 곱이 살고 있지 않아요. 세 개의 문자에 대한 곱이야. 그럼 얘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괜찮아? 나는 세 문자의 곱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선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놓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쪽 가로에 x, 이쪽 가로에 y, 이쪽 가로에 z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 답의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선 이 식을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되겠다? 전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이 해설이 정말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네가 만약에 틀렸다고 해서 해설지를 보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전개를 해놨다? 그래놓고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가 풀리네? 바보야. 왜 전개를 하지? 그 생각이 훨씬 중요한 거야. 근데 학생들은 항상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려. 괜찮아? 수학 문제를 푸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한테 구하라고 했던 건 세 문자의 곱이야. 그치? 이 조건에 살고 있지 않아. 그럼 이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선 괜찮습니까? 이 가로, 이 가로, 이 가로를 다 곱했을 때 내가 원하는 x, y, z가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공부할 때 항상 개연성 있는 풀이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전개할게요. 한꺼번에 전개할 수 없으니 호로로로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두 개부터 전개합시다. x, y 마이너스 3배 x 플러스 y 플러스 9요. 그래 놓고 나요. 2z 마이너스 3은 는 0이 돼요. 자, 다시 어쩔 수가 없어요. 전개를 호로록 해봅시다. 요렇게 요런 방법을 택해서 전개해 볼게요. 나 전개하시게 되면 2x, y, z 일단 난 너에게 주목하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답의 모양새인 네가 나왔어. 일단 난 너에게 주목하고 싶어.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서 전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3xy요. 거기에 다시 전개를 해봅시다. 여러분 호로록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이너스 6z x 플러스 y 그리고 다시 전개를 하면 더하기 9배 x 플러스 y 거기에 다시 전개를 하면 18 z 거기에 다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7은 는 0 이렇게 만들어졌어.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쫄지 마. 난 하여튼 너에 주목하고 싶은 거야. 예. 나 아직 이 문제를 푸는데 얘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얘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보는 거야. 얘를 한번 잘 꼬라보는 거야. 괜찮아?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x, y, z 요 녀석 봤더니 여기에 모양새가 만들어져. 어떻게? 9배 x 더하기 y 더하기 2z라는 모양새야. 그렇구나. 그러면 요 녀석 말이야. 요 녀석의 모양새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왜? 마이너스 3으로 묶게 되면 여기 있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3으로 묶게 되면 xy 거기에 더하기 xz 2xz 거기 마이너스 6yz니까 어떻게? 플러스 2yz 딱 이렇게 우리 둘이 뭐 해달라는 거야? 더해달라는 거야. 괜찮아? 그렇구나. 그러면 양변에 얘가 만들어주기 위해선 여기다 양변에 3을 곱하고 양변에 똑같이 뭐를 곱하는 거니까 3을 이렇게 곱해가는 거니까 우리 둘이 결국 내가 9배 나고 내가 3배 난데 우리들의 값은 같다라는 거야. 문제 설계가 되게 아름답구나.
나의 값과 빨간색 값 여기까지가 같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나 9, 개수가 9일 때, 나 개수가 3일 때 같다. 같은 값에서 같은 값을 빼라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해해? 그렇구나. 우리 둘이 더하면 0이었구나. 괜찮아요? 그렇네요. 남는 건 나였어요. 괜찮아? 결국 이 문항은 2xy z 마이너스 27이 는 0이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는 것은 10xyz였으니까 여기 2xyz가 27이니 나한테 구하라는 건 양변 5배. 그래서 10을 곱하라는 거니까 27 곱하기 5요. 그래서 135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29번이요. 29번에는 제목을 그냥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뭐라고 제목을 달아야지 좀 이쁠까요? 규칙성을 찾거나 규칙성을 찾기 위해 수를 나열할 때는 직접 계산하기보단 있는 그대로를 먼저 관찰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선생님이 하는 거냐면 제가 또 뭔 소리를 하나. 규칙성을 찾기 위해 수를 나열할 때는 직접 계산하기보단 있는 그대로를 먼저 관찰한다라는 게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나는 어떤 연산을 하는데 2의 한번 관찰해 봅시다. 2의 제곱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4의 제곱 플러스 1, 5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예가 있고요. 또는요, 우리 2의 제곱 마이너스 3, 3의 제곱 마이너스 3, 4의 제곱 마이너스 3, 5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수들의 나열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나열이. 내가 이 녀석이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너한테 만약에 열 번째 수가 무엇일까요? 규칙 좀 찾아주세요 라고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네가 만약에 이 숫자를 그냥 5라는 숫자로 바라보고 네가 만약에 이 숫자를 그냥 10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를 17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를 26이라는 숫자로 그냥 이 자체를 계산해서 바라본다면, 계산을 그냥 때린 다음에 바라본다면 5와 10과 17과 26 이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규칙이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선생님은 직접 계산한 결과라고 부를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이런 수들의 나열에서 규칙을 찾는 건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예. 그렇잖아. 계산을 해놓고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될 수 있다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10번째 수를 추론하기엔. 괜찮습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얀색의 모습으로만 그냥 얘를 바라본다면 이해해? 우리는 규칙이라는 게 그냥 보이죠. 어떻게? 첫 번째는 2의 제곱, 두 번째는 3의 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니까 맞아? 네 번째는 5의 제곱, 그러니까 10번째는 11의 제곱 플러스 1. 그냥 있는 그 상태로 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첫 번째 숫자 그냥 계산하게 되면 나는 1이야. 3의 제곱 마이너스 3이요. 그냥 계산하면 6이야. 4의 제곱 넣으면 13이야. 5의 제곱에서 3을 빼게 되면 나는 20이야. 그러면
이 수들 계산해 놓고 보면 괜찮습니까? 열 번째는 뭐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거예요. 컴퓨터입니까? 난 무식해서 안 보이던데요. 맞아요? 있는 그 상태로 계산을 해놓은 결과로서 열 번째 수를 찾기라고 한다면 너무 어렵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요런 있는 그 상태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괜찮습니까? 내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수를 나열해야 될 때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이게 있는 그대로거든. 얘를 관찰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왜 들었냐, 왜 드렸냐, 이런 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은요 이런 거죠. 직사각형이 있대요. 나 타일이 있대요. 타일이 그냥 A라고 불리는 이런 타일이 있는데 나는 정사각형이에요. 루트 3 루트 3 이런 타일이 지금 몇 장 있대? 5장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머나 나 또 직사각형이에요 이번에. 호로록 나요. 이고 내가 루트 3이에요. 요게 B라는 타일이 있어요. 얘가 지금 몇 장 있대요? 11장 있대요. 그리고 나서 또 정사각형이네. 이쁘다. 1. 넌 도대체 몇 장 있니? 나 8장 있대요. 8장 있대요. 그런데 얘네들을 총 몇 장이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똑똑똑 24장이 있어요. 얘네를 다 합쳐서 우리들을 다 콜라보레이션해서 괜찮습니까? 커다란 이렇게 생긴 커다란 타일을 만든대요.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얘를 이렇게 붙이다가 저런 녀석이 이렇게 오는지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겠다 이거야. 물론 직접 찾아도 되지만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나는 일단은 안 할 거라는 생각에서 빈틈없이 쌓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직사각형의 이쁜 타일을 완성한대. 괜찮습니까? 엄청 크게.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는 거야. 이 강의실 바닥을 얘를 가지고. 괜찮습니까? 아름답게 딱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괜찮습니까? 나의 둘레의 길이가 답이야. 그러면 아이디어는 이렇잖아. 일단 빈틈없이 붙인다라고 했으니 넓이 자체는 변하면 안 돼. 그치? 얘네들을 다 더한 넓이랑 얘네들을 다 더한 넓이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넓이는 변치 말아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일단 넓이를 계산할 거야. 괜찮아? 넓이를 계산할 거야. 근데 네가 하는 행동 영역을 잘 봐봐. 선생님, 나는 넓이가 3이에요. 나는 넓이가 몇인 거죠? 2루트 3이에요.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죠. 나의 넓이는 1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 5장 있으니까 넓이를 계산하게 되면 15 더하기 나 11장이 있으니까 22 루트 3 더하기 나 일자리가 8장 있으니까 8이에요. 그래서 넓이라고 불리는 건 23 더하기 22 루트 3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럼 난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쩔 건데? 난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곱해야지 얘가 나올까?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선생님이 하나를 뭐라고 하고 그냥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얘는 A 곱하기 B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진 녀석일 텐데 괜찮습니까? 누구를 곱해야지 네가 나올까? 얘를 본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근데 보기가 어렵잖아요. 괜찮아? 선생님 난 암산이 되는데 똑똑하세요.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저 말을 해드린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직접 계산해 놓고 나면 어려워요. 자, 볼게.
이 넓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루트 3이라고 불리는 걸 제곱했어요. 그치? 얘를 몇 장 더했다는 거예요? 5장 더했다는 거예요. 3 곱하기 5의 의미가 뭐죠? 3을 5번 더했다 또는 5를 3번 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루트 3을 제곱한 걸 몇 번 더했다는 거죠? 5번 더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요 뭐를요? 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있었는데 맞아? 얘를 몇 번 더했다는 거죠? 11번 더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나서 나는요 1 곱하기 1자리가 있었는데 1 곱하기 1자리가 있었는데 얘를 다시 몇 번 더했다는 거예요? 8번 더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더했다는 의미, 더했다는 의미 2를 10번 더했다. 걔를 우리는 곱셈 연산자로 2 곱하기 10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이 도대체 누구의 곱인가를 찾고 싶은데 우리 루트 3을 x로 딱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어떻게 돼? 5x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은 22 뭐가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하기 8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구나. 루트 3을 x로 이렇게 보게 되면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아까 이렇게 봤으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냐라는 거죠. 어떻게? 인수분해하게 되면 5x 여기 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런 구조 아닌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길이가 좀 더 길게 세팅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요런 녀석들이 5x 플러스 2고 이 녀석이 x 플러스 4 아니었냐라는 거야. 괜찮아?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요 녀석의 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 아까 숫자 있잖아. 23. 얘는 결국 5 루트 3 x 대신 루트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 곱하기 나는 뭐였다는 거지? 루트 3 플러스 4였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전개하게 되면 15가 나오고 4 곱하기 2가 8이 나와서 23이 되고 그치? 그래서 20 루트 3, 22 루트 3 그래서 22 루트 3이 됐다는 거지. 이해해? 근데 이것만 보고는 두 수의 곱 얘를 찾아내기가 힘들지 않냐라는 거야. 웬 소린지 이해하지? 그냥 한 개의 편히 볼 수 있는 수단을 선생님이 설명한 것뿐이야. 자 이제 답을 맞추라고 한다면 답 자체는 그냥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나 가로 곱하기 세로의 합이요. 우리 둘이 더해주세요. 그럼 몇 x가 나오는데 6x 플러스 6이 나오는데 거기에 둘레기라고 했으니 몇 배? 2배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6 밖으로 빼내면 12에 x 플러스 1이 답이 될 것이고 그쵸? 근데 그 x라고 불리는 건 루트 3이니 결국 답은 12에 루트 3 플러스 1이더라. 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의 값을 12x 더하기 12 루트 3 12 더하기 12 루트 3인데 a의 값을 12라고 합시다. b의 값을 12라고 합시다. 그래놓고 우리들이 더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30번 문항. (30번) 좀 쉽게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풀이에서 쓰일 도구를 두 가지만 설명하려고 해요. 이 문제풀이에서 쓸 도구, 자 시작. 나는 도구 1이요. 유치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나요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있었대. 물론 나의 숫자는 210이야. 210이야.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어떻게? 2 곱하기 3 곱하기 35라고 말해도 상관없지. 5 곱하기 7.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 있거든. 자 봐봐.
결국은 호로록 네모치는 박스가 호로록 이렇게 네모치는 박스여야 해. 괜찮습니까? 좌변우변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럼 결국 요 녀석은 뭐로? 3으로 나누어 떨어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자 다시 도구로서 쓰일 것들을 잠시 설명하면 15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내가 3 곱하기 5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15는 3의 배수다, 또는 15는 5의 배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누구는 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15의 무슨 수다? 약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5는 뭐에? 15의 여전히 약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도구 2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자. 나요 어떤 수가 있었는데 걔가 48 더하기 별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있었대. 48 더하기 별. 그런데 얘가 이런 숫자가 있었는데 8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이랬어. 그러면 얘는 너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나? 어차피 분해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개념에서 설명해서 그냥 분해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48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의 배수가 되는 거지? 8의 배수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나는 이 전체의 숫자를 8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불리는 것은 마음속의 해석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 48은 8의 배수니까 별을 8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요 배워왔던 개념이에요. 어차피 얘를 기준으로 30번 문항을 선생님이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이요. 나요 깔끔해요. 문제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자연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누가 n 4제곱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하여튼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뭐에? n-1 n-2에 뭐가 돼야 된다고? 배수가 되도록 하는, 배수가 되는 그런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자연수 n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설계를 해볼게. 물론 이런 풀이는 하지 않을게요. n 대신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100까지 집어넣자 맞아? 네, 찾겠다 이런 건 안 하고,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 문제가 깔끔한데 이 녀석 n에 관한 몇 차식이지? 4차식이야. 그런데 나 지금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짝수차 순간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널 딱 보는 거야. 어우씨 너 봤어. 괜찮아?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주황색으로 줄 걸 그랬어. 보기차식이야. 나 보기차식이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싹 다 되지 않나? 어떻게 해? 나 인수분해 하시면 뭐 n제곱을 t로 치환해도 되지만 기본꼴이라서 그냥 가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2요. 그리고 여기 n제곱 마이너스 1이요. 괜찮습니까? 이해하지? 이렇게 봐도 인수분해가 되죠? 괜찮아요 여러분? 네,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얘는 다시 아름다운 합차가 되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보면 n-1, n 플러스 1, n제곱 플러스 2가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나는 나예요.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싹 이쁘게 인수분해를 좀 하셨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얘가 이 녀석의 숫자에 뭐가 돼야 된다고?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배수가요. 괜찮아? 그럼 배수가 된다는 건 이런 뜻이죠. 3 곱하기 5 맞아?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지 뭘. 이해해? 210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너의 배수래. 배수가 된다는 건 자
이런 뜻이야. 잘 봐. 15는 3의 배수인 거 맞지? 15는 뭐의 배수? 3의 배수인 거 맞지?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야? 0이어야지. 15는 5의 배수인 거 맞지? 그럼 5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야? 0이어야지. 그럼 얘지? 이 숫자겠지. 뭔가 이 숫자죠? 자연수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 배수가 된다는 건 이 식을 누구로 나눈? n-1, n-2로 나눈. 괜찮습니까? 그럼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뭔가에 뭐가 있을 거야? 네모 박스가 있겠지? 괜찮아? 네모 박스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나머지는 뭐여야 해? 빵이어야 되겠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 있지? 좋아. 그럼 볼게. 그러면 나는 봐봐. n-1, n-1 어차피 공통으로 있잖아. 얘를 그냥 내가 뭐 k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자. 자, n-1 꺼져. 그럼 너는 이렇게 말해도 되지. 어떻게? 자, 한글로 n 플러스 1 n 제곱 플러스 2는 누구의? n-2의 배수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자, 이런 뜻이야. 210이 있었어. 걔를 2 곱하기 3 곱하기 35도 나타낸 거야. 그럼 이 보라색 네모 박스 보여? 보라색 네모 박스라고 불리는 것은 105일 거 아니야. 그치? 105는 3의 배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요 앞에 2를 꺼져 이렇게 시킨 거야. 그럼 나는 n-를 꺼져 이렇게 시킨 거야. 괜찮습니까? 예. 그럼 나머지 이 보라색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식의 역할을 하는 건 요 녀석의 식이 얘의 역할을 하고 요 녀석 n-1이 얘의 역할을 하고 n-가 지금 얘의 역할 3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줘. 괜찮습니까? 예. 그럼 이 전체의 숫자는 2 곱하기 3의 배수 6의 배수인 거 맞죠? 그래서 내가 꺼져 이랬어. 그럼 남는 보라색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보라색은 누구의 배수? 이 네모 박스. 남은 이 네모 박스는 3의 배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다시 돌려서 말하면 얘는 n-2의 배수인 건 맞는데 다시 좀 돌려서 말하면 이렇지 않나? 자, 그냥 좀 유치하지만 n 플러스 1 이거 전개해 볼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n세제곱 거기에 전개를 해볼게요. 플러스 n제곱 거기에 플러스 2n 플러스 2거든요. 그냥 전개한 거예요. 괜찮아? 얘는 누구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말해도 되는 거지? n-2로 나누어 떨어짐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아니 그렇잖아. 어떻게? 이 녀석은 3의 배수인 건 맞아. 그치? 근데 이 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여야 된다고? 는? 빵이어야 되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n-1 공통인수 꺼져 해버린 거야. 그럼 이 녀석은 얘의 배수여야 해. 그 말은 이 식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여야 된다고? 빵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잖아. 나누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해? 그럼 봐봐.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럼 이제 식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n-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빵이어야 해. 나머지가 뭐여야 된다고? 빵이어야 해. 직접 나눗셈을 하든가 조립제법으로 몫을 구하던가 뭐 다 괜찮지만 우리는 좀 그냥 빠르게 갑시다. n-에 누구를 곱해야지 얘가 됩니까? n제곱이 와야 돼요. 조립제법 해도 되고 직접 나눗셈을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2n제곱이에요. 근데 플러스 n제곱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플러스 3n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야죠. 괜찮습니까? 이해하지? 나 내림차수 차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n인데 플러스 2n이 돼야 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n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이 호노록 얘랑 만나서 n제곱까지. 그럼 여기까지 개수는 다 맞춰진 거야. 난 이젠 2n이라고 불리는 얘의 개수를 맞춰야 해. 괜찮습니까? 근데 이미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몇 n이 돼? 6n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6n인데 나는 2n이 돼야 해.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6n인데 2n이 되려면 상수항은 플러스 뭐라고 말하면 돼?
48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따라오지? 뭐가? 그러니까 잠시만. 이거 마이너스 6엔 플러스 8엔 맞춰줬잖아. 그럼 2에는 맞춰준 거잖아. 그럼 이제 상수를 말하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2가 되려면 플러스 18.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맞죠? 얘 전개하면 얘 되는 거 맞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야. 전개하면 얘 맞지? 예. 이거 맞잖아요. 맞아? 조립집을 쓰면 직접 나눴으면 맞잖아요. 그럼 자 이렇게 게임 끝나자는 거지. 자 들어봐. 이 녀석 하트라고 불리는 것은 n-2로 뭐 해야 돼? 나누어 떨어졌어야 돼. 다시 n-2에 뭐였어야 된다고? 배수였어야 해. 괜찮습니까? 그쵸? 이 녀석은 n-2의 배수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말은 우리 얘는 n-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며. 그치? 근데 지금 나누어 떨어지지 않은 이 새끼가 있잖아. 지금 18이라고 불리는 거 이해해? 그럼 여기잖아. 48 더하기 별이 8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것은 뭐라는 거지? 별을 8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거지. 자 다시 내가 만약에 36 플러스 하트가 있어. 얘가 6의 배수다 이랬어. 6의 배수다. 그럼 이 녀석은 다시 36 더하기 하트가 6의 배수라는 것은 36 더하기 하트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라는 거지. 이해해? 그치? 그럼 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미 이 새끼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야. 이해해? 그러니까 하트라고 불리는 이 녀석 이해해? 하트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여야 해? 하트도 6의 배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하트도 뭐여야 된다고? 6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또는 36 더하기 하트가 6의 배수라는 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미 빵이잖아. 그럼 하트도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여야 돼? 빵이어야 되지. 그렇구나. 이 숫자가 잘만 이해하면 쉬워. 자, n-2의 배수여야 해. 그럼 이 새끼는 n-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18이라는 숫자가 생긴단 말이야. 이해? 이게 여기서 하트의 역할이야. 괜찮습니까? 이게 저 예제에서 뭐의 역할? 하트의 역할이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18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n-2로 뭐 해야 돼? 나누어 떨어짐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나누어 떨어짐. 또는 이렇게 말해도 돼. 어떻게요? 어떻게? n-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괜찮아? n-2의 입장으로 보자는 거야. 15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맞지? 나는 나머지가 0인 거 맞지?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해? 15는 3의 배수다라고 말하고 또는 3은 15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약수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해?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n-2는 결국 18의 뭐다? 약수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죠. 괜찮아? 잘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n-2는 18의 약수다. 그러면 n-2가 될 수 있는 값에 괜찮아? 얘의 최대값은 왜 n의 최대값을 지금 나한테 묻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얘의 최대값은 뭘까요? 18의 약수 중 제일 큰 녀석이요. 누가 있어요? 18. 괜찮아? 그래서 18. n-2의 최대값이 18이니까 결국 n의 값은 20. 이게 바로 최대값. 그래서 답은 20이 됩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좀 쉽게 숫자랑 매치시켜서 여러분한테 이해는 시켜드렸는데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괜찮습니까?